자, 이것이 SQL 서버다. 7장 트랜잭트 SQL 고급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우리 앞장에서요, 기본적인 SQL문을 배웠고요. SQL문의 조금 더 진보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7장 피시면 되고요. 자, 교재는 265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 서버의 우리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형, 자료형, 데이터 타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create table 문에서요, 데이터 형식을 여러분이 지정했어요. 차, 바차, n차 이런 것들을 지정했고, 그게 뭐였죠? int, small int 이런 거 있었죠?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먼저 숫자형 데이터부터 볼까요? 266페이지입니다. 숫자형 보면은 처음에 비트 있으면은 비트는 0 아니면 1만 저장되는 거고요. 이제 정수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tiny int, small int, int, big int인데 1, 2, 4, 8 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int 타입이죠. int 타입의 범위가 약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스몰 인트는 마이너스 3768에서 플러스 32767. 그리고 이제 타이니 인트가요 0에서 255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나이 같은 그러니까 열의 데이터 타입이 나이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255 이상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타이니 인트로 하면은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도 권장사항이 이게 2바이트, 4바이트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치면 그런데 데이터가 수십억 건, 수백억 건 된다면은 요 1바이트 차이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대충 지정하는데 우리가 나이나 출생년도 있었죠. 우리 출생년도에 만약에 빅 인트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잘 돌아가요. 하지만 엄청난 낭비가 되겠죠. 출생년도는 뭐면 충분해요? 2바이트인 스몰 인트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스몰 인트로 지정하는 게 가장 적합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디시멀 같은 거는 PS인데 예를 들어서 디시멀 552 하면은 전체가 5자짜리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외에 리얼 타입도 있고 머니, 스몰 머니 있는데요. 지금 별표 쳐놓은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요 별표 쳐놓은 것들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도 필요하시면 그때 참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형식 볼까요? 문자 데이터 형식은 일단 차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바차 형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와 바차. 차는 고정 길이 문자형이에요. 그래서 만약 차 100 이렇게 잡으면은 무조건 100바이트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만 입력해도 100바이트 자리를 차지해요. 자, 바차 100을 하잖아요. 그럼 바차 100을 하면 만약에 100글자까지는 넣을 수 있고 한 글자만 넣으면 내부적으로 1바이트만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차는 variable character 약자로 해서 가변형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이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나 바차나 동일해요. 왜죠? 어차피 차를 100 잡든 바차를 100 잡든 최대 100글자까지 저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나 바차가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 주의할 점이 이제 바차 같은 걸 할 때는요. 우리가 만약 주소 같은 걸 저장할 때는 어때요? 주소는 어떤 사람의 주소는 굉장히 짧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주소는 굉장히 길어서 한 50자 정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넉넉히 잡아야겠죠. 만약 주소 데이터 주소열에 대해서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잡으려면은 만약에 100글자까지 최대 잡겠다. 그러면 차 100으로 잡으면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대부분 100글자까지 안 가고 한 20자? 15자에 끝날 수 있죠. 그럼 나머지가 다 낭비되잖아요. 그럴 때는 바차 100으로 잡으면은 효율적이겠죠. 왜요? 입력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데이터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바차,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길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길고 문자의 폭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바차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차는 최대 0에서 8000바이트까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차는 바차 맥스로 잡잖아요. 그러면 최대 2GB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바차 맥스 타입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2GB로 저장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서 정보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도서의 책에 대한 내용들 어때요? 굉장히 내용이 많겠죠. 소설책 생각해보세요. 소설책의 내용은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그 내용도 하나의 열로서 저장하고 싶다면 바차 맥스 타입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는 고정 길이, 바차는 가변 길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유니코드 형식으로 해서 앞에 n자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n차, n바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 문자형은 차나 n차고요. 가변 길이는 바차나 n바차예요. 그런데 n차로 잡잖아요. 또는 n바차 잡으면요. 바이트는 최대 8000이지만 글자 수로는 4000자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한 글자가 2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차로 잡았다. 그러면 n차 4000까지만 돼요. 차는 8000, 영문자니까 1바이트씩만 차지하니까 차 8000까지 가능하고 n차는 4000까지만 가능하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요. n차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문 글자, 영어 글자를 넣더라도 내부적으로는 2바이트씩 차지해요. 그러니까 또 권장사항이 알겠네요. 확실히 영어밖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차나 바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영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n차나 n바차를 잡으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바이너리는 이진 데이터감인데 이제 이것도 8000바이트까지 되고요. 바 바이너리 맥스 이것도 많이 써요. 바 바이너리 맥스 타입.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바 바이너리 맥스 이 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한 번쯤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 데이터 형식 볼까요? 날짜 데이터 형식은 데이트 타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날짜 형식이에요. 데이트 타임. 그럼 데이트 타임으로 잡으면은 날짜와 시간까지 저장이 돼요. 바이트는 8바이트고. 그리고 데이트 타임 2는 마찬가지인데 데이트 타임이 개선된 게 데이트 타임 2예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저장한다. 그럼 데이트 타임 2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얘는 내부적으로 적게는 6바이트부터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날짜만 필요하다. 시간은 저장 안 한다. 그럼 데이트 타입을 쓰면 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3바이트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출생 연도, 그러면 생일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날짜만 충분하게 시간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하면 되고 시간만 저장하겠다. 그럼 타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근 같은 거 어때요? 출근 정보? 그거는 뭐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나오니까 타임 테이블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타임 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 데이터 타입도 있는데 많이 안 쓰고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269페이지 잠깐 피시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숫자형, 문자형, 날짜형 외에도 이제 기타 데이터 타입이 몇 가지가 더 제공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많이 사용되진 않고요. 커서 데이터 타입 정도,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 형식, 이 정도도 종종 쓰이고요. 우리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XML 데이터 형식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XML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교환 포맷이죠. 그 내용도 최대 2GB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 형식인 지오메트리, 지오그래피 이런 타입도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점, 선, 면, 그러니까 GIS 데이터라고 부르는 흔히 뭐 내비게이션, 뭐 지도 이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도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타 데이터 형식도 몇 가지를 제공을 하고 교재에서 필요할 때 한두 번씩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S 형식 표준 데이터 그러니까 IS 형식의 표준 데이터 형식 호환성도 됩니다. 그래서 차는 뭐 캐릭터 N,
바 바이너리는 바이너리 베어링 이런 거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뭐 자주 쓰이지는 않고요. 그냥 이 형식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은 사용자의 정의 데이터 형식인데 사실 자주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형식을 제가 n차 10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은 n차 10, n차 1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얘를 별명식으로 my type name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려면 이제 개체 탐색기에서요. SQL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능, 유형,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에서 새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n차 10 이렇게 하면은 my data type, my type name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my type name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기억하기 쉽죠. n차 10인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차 10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쿼리문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보시면 use db하고 create type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새로운 데이터 타입 이름 그리고 from하고 이제 얘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이 이걸로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맥스 데이터 타입 볼까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바차 맥스, 그리고 n바차 맥스, 바 바이너리 맥스인데요. 바차 맥스는 맥스 타입인데 그 영어 글자 있죠? 영문자가 저장된다. 그리고 글자가 굉장히 크게 저장된다. 많이 저장된다. 예를 들어서 뭐 영문 소설 볼까요? 영문 소설 같은 거. 바차 맥스 하면 되고. n바차는 뭘까요? 당연히 한글이나 영어, 뭐 중국어 이런 유니코드가 들어가는 거는 n바차 맥스. 그리고 바 바이너리 맥스는 이진 데이터 저장할 때요. 최대 2GB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요런 사례예요. 제가 만약에 영화사 사이트에 대해서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영화사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DB를 만들면 될 거고요. 여기 테이블이 아마 영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화 테이블이 있으면 예상해볼까요? 영화 아이디 뭐 1년번으로 쭉 주고 영화 제목 나오겠죠? 제목 나오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감독, 주연 배우, 뭐 기타 등등 나올 수 있겠죠. 뭐 러닝 타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쭉 있고 이제 더 정작 중요한 게 영화 중에서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근데 영화 시나리오는 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n바차 맥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영어다, 영문 영화다 그러면은 뭐 바차 맥스도 되겠지만 우리 한글이 필요하다 그러면 n바차 맥스 하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2GB까지 영화 대본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 자체도 사실 중요하겠죠. 영화 찍은 그 동영상 자체 그것도 바로 하나의 열로서 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 바이너리 맥스가 이제 영화 자체 통째로 이 안에 2GB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이래서 n바차 맥스나 바 바이너리 맥스를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힌트 나오는데요. 사실 2GB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데이터라서요. 충분했는데 지금 고해상도의 영화나 이런 거는 사실 2GB로 부족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안에 파일 스트림이라는 걸 SQL 서버가 제공을 해줘요. 이 파일 스트림을 하면요. 굉장히 더 큰 데이터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TFS를 사용하기에 파일 크기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파일 스트림이고요. 이 파일 스트림은 이제 사실 고급 내용이라서 우리 책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지만 향후에 다른 고급 서적 같은 데에서 참조를 하시면 필요하시면 뭐 사실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요. 필요하시다면은 파일 스트림까지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 데이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n자가 들어가는 게 유니코드 데이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하면은 말 그대로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2바이트를 할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n차, 그냥 차는 8000바이트인데 n차도 8000바이트는 맞아요. 하지만 내부적인 글자는 4000바이트만 돼요. 왜? n차 하면은 2바이트씩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 만한 게 n차나 n바자 타입으로 잡으면요. 문자를 입력할 때요. 앞에 대문자 n, 문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나는데요. 한글을 입력할 때요. n 앞에 붙인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 운영체제에 뭐 한글 SQL 서버 하니까요. n자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어를 넣고 싶다, 일본어를 넣고 싶다, 그렇다면 n하고 이걸 붙이셔야 이 안에 프랑스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렇게 무난히 잘 들어갑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요거예요. 소문자 n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꼭 앞에 n은 대문자 쓰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가 가끔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많이 어렵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테이블 좋은 예예요. 좋은 예인 게, 자, 사람에 대한 테이블이에요. 사용자 테이블인데, 아이디는 인트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한국어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어니까 n 바차 10. 잘 잡았어요. 그리고 영문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럼 영문 이름은 뭐면 되죠? 영어만 들어가니까 그죠? 바차 20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넣을 거예요. 이메일 주소도 한글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메일도 바차 30 이렇게 n 바차냐 바차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SQL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요. declare 하고요. 변수는 앞에 골뱅이 표시가 꼭 들어가요. at하고 변수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지정하시고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는 앞에 set을 붙여야 돼요. set, 변수의 이름, 골뱅이 붙는다고 그랬죠? 이걸 값. 그리고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는 select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변수는 저장되는 게 아니라요.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재사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한 번만으로 소멸이 돼요. 자, 변수의 연수 사용을 잠깐 연습을 해보죠. 실습 1번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죠. 자, 우리 SQLDB에서 같이 해볼게요. 자, 새 쿼리 창 열어서요. 자, 우리 초기화 시킬게요. 왜냐면 초기화는 왜 자주 시키냐면 SQLDB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다시 변경했거나 이러면은 결과가 또 엉뚱하게 우리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초기화하는 구문이 이거예요.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 해서 우리가 백업 받았던 거 있죠? 여기다 백업을 받았었죠? 요 받은 것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요 쿼리문은 자주 쓸게요. 그냥 실행만 하면 다시 복원해서 깨끗한 SQLDB 데이터베이스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변수 지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이제 변수를 아까 만든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변수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설명하죠. 자, declare하고 골뱅이 my바1을 정수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my바2는 스몰인트, my바3는 decimal 5,2.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데이터 타입 있죠? 그 데이터 타입으로 했습니다. my바4는 n차 20.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set으로 데이터 값을 쭉 대입을 하고 여기는 n차 20이니까 뭐 문자열을 대입했네요. 여기도 n차니까 여기다 앞에 대문자 n 이렇게 붙여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셀렉트로 출력을 하는데 마이바 하면은 출력되고 마이바 2, 3 다음 얼마일까요? 7.25가 되겠죠? 그리고 셀렉트로 4는 name. 프로 이런 건 뭐냐면 가수 이름이 무엇인가 앞에 표시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거예요. 제가요 여기 이만큼 하고 실행하면 오류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해볼까요? 오류죠? 얘가 마이바 1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끝나는 순간 얘가 만들어졌다가 끝나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번에 실행하면 끝나는 까지 계속 살아있다가 여기서 소멸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수는 꼭 한 번에 실행을 해라. 그래서 실행하면 결과가 기대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수 이름하고 이렇게 쭉 결과까지 마지막 이거죠.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탑 구문도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볼까요? 보시면 자, 디클레어하고 마이바 원한다면 이 변수를 탑에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탑은 뭐였죠? 상위 몇 개 행만 출력이라 이런 의미죠. 실행해 볼까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탑 구문에 변수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 변수 말씀드린 건요. 변수는 SQL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요번 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변수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277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데이터 형식과 관련된 변환 함수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뭐 사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몇 개, 사실 자주 쓰는 거 몇 개는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 변환 함수는 여러 가지인데 캐스트랑 컨버트, 그리고 트라이 컨버트, 펄스, 트라이 펄스 이렇게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사실 캐스트랑 컨버트예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리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자, 사용법 위주로 볼까요?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형식을 보면요. 캐스트는 expression as 데이터 형식, as라고 써요. as하고 데이터 형식 쓰고 컨버트도 동일한데요. 얘는 데이터 형식, 콤마, expression 이렇게 써요. 자, 예를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평균 구매 개수를 전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 집합 함수인 avg 하고 amount 평균 몇 개를 구매하느냐 by TV에 대해서 이걸 조회하면 결과가 2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심할 거라 그랬죠. amount가 정수형이니까요. 얘가 정수형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사실은 2.9개인가 였죠. 2.99 구매시였는데 2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캐스트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mount가 정수니까요. 캐스트 amount as float 이렇게 하면은 정수 타입이 플로트 형식으로 변환이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2.9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하나 컨버트도 하세요. 컨버트하고 플로트 콤마 어마운트 약간 형식이 다르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얘와 얘는 완전히 동일한 결과지만 형식만 다르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거니까요. 그 외에도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볼까요? 이번에는 수량, 단가 나누기 수량의 결과를 보면 select price amount, price 나누기 amount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죠? 얘도 역시 정수형이니까 결과가 다 정수로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6, 7인데요. 사실 정수로 처리하지 말고 역시 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캐스트로 price as float에서 얘를 뭘로 바꿨어요? 플로트 형식 바꾸고 어마운트 이제 나누기 어마운트 이렇게 하면 뭐죠? 정수용 가격을 실수용으로 나눠서 변환해서 나누기 그 개수로 나눴으니까 얘가 실수 결과가 되고 as 또 이 결과에다가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인가 다시 캐스트로 decimal 10,2 하면은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변할 경우 parse나 try parse 쓰면 되고요. parse하고 문자를 쓰고 as date 하면은 이 date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date 형식이 좀 틀리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try parse를 쓰면은 오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암시적인 형변 한번 보실까요? 암시적이라는 얘기는요, 굳이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형변환이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좀 전에 캐스트나 컨버트는 명시적인 형변환이에요. 이거를 인트로 확실히 바꿔라 하고 제가 명시를 해준 거고, 암시적인 것은 내가 지정을 안 해도 바뀐다는 얘기죠. 볼까요? 자, 셀렉트에서 마이바에다가 100을 넣었는데 문자예요. 문자 100을 넣었어요. 저 차 3을 잡아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 100을 넣었어요. 그럼 셀렉트에서 문자 100 더하기 200 하면 정상이죠. 문자 100, 200을 이은 결과가 100, 20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자 100에다가 숫자 200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러면
이 문자가 정수로, 숫자로 암시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100으로 바뀌고 숫자 100으로 바뀌어서 100 더하기 200에서 30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문자 100과 숫자 200.0 실수형이죠. 이렇게 하냐면 이번에는 얘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이번에도 얘가 바뀌어요. 대신 실수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문자와 숫자를 더하면 숫자 형식으로 문자가 바뀐 다음에 더해진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려서 사실은 이 암시적인 형변함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명시적으로 캐스트를 시키세요. 만약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캐스트 골뱅이 마이바원 as int 이렇게 캐스트를 시켜서 하면은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결과는 물론 똑같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식적 캐스팅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짧은 게 좋지 않냐? 깔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헷갈린 것보다는요. 좀 길더라도 이렇게 길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명확한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요. 이 데이터 형변한 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암시적으로 변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넘어가고 요거 좀 주의할 점만 확인할게요. 283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마이바트를 데시멀 10,5로 했어요. 그런데 마이바트를 했다가 이제 요거 숫자를 읽어놨죠. 10.1234하고 마이바트를 as n차 5로 하는데 문제가 이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게 n차 5 5글자가 넘죠. 하나 둘셋 여덟 글자는 돼야겠죠. 그래서 최소 n차 8이 돼야지 변환이 된다. 그러니까 잘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는 이 숫자 데이터 타입이 모두 들어갈 문자열 길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로 정수로 변할 때는요. 당연히 숫자만 아니라 잘리죠. 보세요. 자, 실수로 마이바스를 실수로 해서 10.1234고 해서 as int 하면은 같은 숫자니까 들어오는 거는데 잘리겠죠. 그래서 10만 남고 10.1234인데 역시 디시멀로 바꾼데 10,2로 바꾸면은 소수만에 두 자리까지만 남기니까 역시 잘릴 수 있다. 일부러 자를 수도 있겠지만 가끔 실수로 잘릴 줄 모르고 하면 계산이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 함수까지 쭉 살펴봤고요. 스칼라 함수 할 차례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